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의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확장되지를 못해요. 2차 전지의 기준에서도 결론은 강세를 띄었는데 9% 올라서 아주 좋아. 근데 2차 전지 대박 나셨어, 2차 전지 대박 나셨죠?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운 좋게 야 내가 최저 바닥 잡아줬잖아. 그 2차 전지 차트로 보시면 중간에는 그럼 최저 바닥이 없었나? 그리고 이게 추세로 전환이 지속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스피 지수의 기술적으로는 5MA, 20MA 거래량을 딱 부딪혀주고 양봉의 기준인데 문제는 거래 대금이 오늘도 없어요. 종목별로 세게 움직였고 지수도 올라왔는데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지수 강세는. 그렇다고 밀리겠느냐? 뭐 눌릴 수도 있겠죠. 글로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선. 근데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강세예요. 우리는 거기에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글로벌 지수의 기준은 니케이나 유럽 쪽은 지금 뭐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 그리고 그 위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300포인트 뭐 그런 기준에서. 그리고 미국 쪽의 기준도 3,000포인트 수준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매우 제한적인 흐름이 형성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인 흐름이 형성돼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우리나라가 못 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되고 또 2차 전지에서 찾으면 안 돼요. 2차 전지가 많이 밀려서 그런데 아니 2차 전지가 시가총액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범위는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얼마예요? 26%예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만도. 오늘 짜증스럽게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좀 밀려버렸고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밀려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죠. 4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이 갭상승 이후에 3%씩 두들겨 맞고 끝났단 말이에요. 물론 뭐 종가로 기준 따진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뭐 시장 대비해서 강세 기준 또 지난 말일 대비해서는 뭐 방어되는 기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언짢죠. 어찌됐든 간에 뭐 현재 기준의 코스닥 기준에서도 오늘 그렇게 2차 전지의 강세가 형성돼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일 뭐 시초가를 못 넘겼네요. 사실상 거래대금은 이게 뭡니까 6조 5천억이 하루에 에코프로 BM이 하루에 5조가 터졌단 말이에요. 7월 26일 날. 근데 시장 전체가 6조 5천억 터졌는데 어마어마한 변동률을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 이거야. 될까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결론적으로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뭐 저도 오늘 뭐 오전장 중에 목소리 무지하게 커졌는데 그것은 연휴 기간 때 공포감이 앞섰던 이스라엘 문제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윤정도 예측 범위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글로벌 시장 움직임을 주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이격을 줄이는 흐름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아서 놓고 봐야 되겠구나. 이격을 줄이는 어떤 거의 이격이요? 이 지수의 기준. 요거 2차 전지에도 이거 글로벌 시장 이격 기준도 하나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강연의 원고 슬슬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이격 부분이 아주 뭐 쉬운 내용이잖아요. 미국이 돈을 가장 많이 뿌렸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률이 높았던 게 사실이고 일본, 유럽,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거의 비슷한 변동률을 가져갔어요. 이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더 약한 흐름을 연출했을 때에도 빠르게 따라붙어서 이제 고점 찍을 때 21년도 1월 또 4월 이런 고점 찍을 때 오히려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저 이격률이 다시금 벌어지기 시작한 게 작년 7월 뭐 하반기 이런 기준에서 이격이 다시금 발생된 거죠. 올해는 좀 빠르게 따라붙을 줄 알았더니 사실은 코스닥은 그나마 좀 움직였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아직도 이만큼의 이격이 있어요. 여기가 뭐
3,300포인트 위쪽에 사실상은 선차트로 놓고 보시면 사상 최대치 위쪽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든 유럽이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기준이 3,000포인트 수준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만을 2차 전지 가이드 이거 아니야. 뭐 2차 전지가 뭐 무슨 뭐 아유 설명 올려놓은 거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매집이 뒷받침돼 있는 쪽 더디게 느껴지지만 시장 대비 월등하게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쪽 IT 자동차 쪽 거기에 2차 전지에서는 우리는 뭐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에 하나 실패가 되더라도 잡아낼 수 있는 쪽 누구요? LG 화학의 기준 뭐 그런 쪽의 흐름 그런 기준 그럼 설정 범위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처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마감 동시 효과의 기준에 이제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뭐 요 물량이 개인들 물량은 아니잖아요. 저게 신고가 된 뭐 프로그램 물량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 물량을 다 지금 12만 원 수준에서 뭐 손바뀜의 물량들이 블록이 있는 건지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서로 넘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1분 20초가 있어서 뭐 다시 돌릴지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감 동시 효과에 뭐 1% 또 그 이상의 변동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보합까지 밀어놓고 이제 약법으로 끝나는 거니까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죠. 짜증스럽고 또 이게 혹시라도 약세의 추세가 돼버릴까봐. 마감 이후에 이제 수급 한번 놓고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내일 뭐 강세로 시작한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를 뭐 추가적으로 더 놓고 봐야 될 겁니다. 일단은 니케이 쪽이 0.5% 강세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은 어제 1.2%의 초강세로 끝났네요. 4시 이후에 이제 다시금 뭐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 초강세라기보다는 6% 하락 이후에 이틀 연속 2% 수준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쪽도 어제 2%대 강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단 나머지 쪽,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그 마감 동시 효과 변동률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은 뭐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갈 등락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어찌됐건 그 정리돼야 될 물량을 뭐 소진시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감까지 뭐 흐름이 이 매수 물량 뭐 이런 걸 보고 있던 흐름이 뭐 더 들어와서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등락률에 그죠? 이대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뭐 좀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짜증스러운 상황에 놓여진 부분인데 일단은 뭐 냉정하게 봐야죠. 냉정하게 보셔가지고 지난 9월 말 대비해서 어찌됐건 9월 말 대비해서 5,000원 올랐네요. 9월 말 종가 대비. 그럼 5,000원 올랐으면은 대략 한 4%대 강세고 시장은요. 시장은 지금 오늘 올라와서 9월 말 종가가 2,465포인트거든요. 지금 2,450이에요. 15포인트 오히려 밀려 있어요. 오히려 15포인트 밀려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4% 올라와 있고 5%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눈으로 계속 보는데 20거래일 고점을 렁길랑 하다가 눌려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들이 흥분해서 막 집어 올렸다가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고 또 개인들에게 뭐 물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떠넘겨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평정심을 잃지 말고 대처하자. 얘가 오늘 못 움직였더라도 뭐 LG전자가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조금 눌려 내려왔었는데 걱정 없이 잘 돌려서 11만 원 공방 이제 이번 주에 11만 원 공방 또 안착 그리고 12만 원까지 달려가야죠. 전체적으로 주봉 차트 놓고 보고 수급 범위 놓고 보고 뭐 기준점 좀 잡아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어디로 없어졌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 기준에 놓고 보시게 되면은 0057 10월 그러면 0053
그렇게 해서 이제 0054까지로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0052? 0052. 10월부터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린 그 기준의 흐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 방금. 오늘 하루의 기준만 그럼 놓고 보시지 마시고 좀 버거우시더라도 4, 5, 6, 7, 10, 11 5거래일이죠. 5거래일 동안에 하이닉스 기준에서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거래일 동안에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하이닉스 기준에서 일단 4%대 5%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5,000원 올랐단 말이에요. 5,000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시장은 지금 2,465포인트에서 지금 2,450이에요. 시장은 15포인트 빠졌어. 근데 얘는 5% 가까이 올라왔어. 근데 고점을 20거래일 고점을 넘기기 직전에 계속 3거래일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정중환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락이네요. 하락이 아니, 하락은 맞네. 어제 오늘 300원, 900원 하락했으니까. 응? 근데 전체적인 흐름의 기준에서 이때도 음봉 두들겨 맞고 음봉 두들겨 맞고 음봉 두들겨 맞았는데 그렇다고 저점이 이탈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고점은 살짝 높여놓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기준에서 또 보자 이거예요. 미국장이 이제 내일 기준에 뭐 쉬어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눌릴 수는 있겠죠. 응?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또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얘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얘 팔아서 에코프로 찾을까요 우리가? 얘 팔아서 포스코홀딩스 살까요? 아니잖아. 그러면 좋은 면도 보자 이거예요. 좋은 면도. 야 거래가 4거래일 기준인데 야 4거래일 지난주는 3거래일 기준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5MA 20MA 5거래일이었다면 넘기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기준에서도 4거래일인데 이틀 동안에 거래대금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거래량이 야 이거 이틀 동안에 500만 주씩 실려주면 되겠는데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주 넘긴단 말이에요. 5MA 20MA 넘기고 저 음봉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뭐 얘를 크게 훼손시키지 말고 당연히 훼손은 무슨 훼손이야. 갭불 돌려야죠. 갭상승이 시가총액 3위짜리가 갭상승이 매일매일 3거래일 동안에 3거래일 동안에 이때는 뭐 6%이지만 이때 기준에 얼마? 갭상승 기준에 1.99 2%, 갭상승 기준에 얼마? 3% 2.93. 굉장히 지금 가볍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52%에 대주주 33.93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86%가 외국인과 대주주예요. 86. 그럼 기관들의 ETF 상품이 있을 거고 기관 자체 상품이 있을 거고 인덱스 상품이 있을 거고 전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얘가 유통 물량이 없어요. 우리처럼 얘를 들어갔다. 얘 단타치로 들어갔나? 아니잖아요. 그죠? 주력으로 들어갔죠. 대부분의 얘 하이닉스를 들어온 지분들은 그렇게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고 오늘도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나요? 아니죠. 메이저의 움직임이죠. 개인이 막 2만 주, 3만 주 밑으로 때려가지고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밀렸나요? 아니죠. 메이저의 흐름인데 손바뀜이고 그 메이저가 매도를 때리는데 오늘은 뭐 시장이 강세라고 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말도 안 되게 또 미끄러져 있었던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의 기준에서 막 그냥 전일 대비해서 그냥 막 갭상승 나온 부분 막 훼손시켜 가면서 야 이때 아니면 못 팔겠다 해갖고 막 집어 던지는 매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음봉 떨어졌다고 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당장 음봉 아이고 잠시만요. 좀 쉬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그렇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말씀 주신 것처럼 11만 원대 사서 12만 원에 파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얘를 매매를 합니까? 변동이 조금 큰 종목에서 장중에 이렇게 봤다가 그 등락범위에서 한번 매매를 설정해 보시는 게 더 낫죠. 아니 하루에 1, 2%, 2, 3%, 3, 4% 움직이는 종목에서
물론 이제 추이 범위는 있죠. 요 바닥에서 샀다가 얘는 뭐 매번 이러니까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질문 몇 번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얘를 갖고 있으면서 요 공간에서 차익 실현 재편입 이거는 뭐 개별 기준에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그걸 말릴 수 있는 기준은 아닌데, 다만 요 공간에서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좋은 전략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결코. 굳이 그렇게 해서 박스권 매매를 하신다 뭐 이렇게 하실 때에도, 그렇다면은 그 박스를 보실 수 있는 종목 수준, 그리고 뭐 변동성 매매를 하신다면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의 기준, 그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우리가 장중에 계속 들여다보시는 관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외부에 계신다고 쳤을 때, 얘를 원래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 계신다고 쳤을 때,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뭐, 야 수급은 손바뀜인가? 수급의 변화 별로 없는데, 야 시장이 2580, 2600에서 박살을 났는데, 야 하이닉스는 안 빠지네. 거꾸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시장 올랐는데 아쉽긴 한데, 야 그래도 안 빠지네. 오, 지난주에 쫙 잡아 당겨놓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그 내용 얘 음봉 떨어졌어요. 얘만 음봉 떨어져 있나? 찾아보면. 근데 그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예요. 뭐 이왕이면 LG와 53만 원 가지 바보같이 지 혼자 못 가고 나머지는 다 가는데, 그래봐야 뭐 하냐 이거예요. 그 마인드 컨트롤 못 해봐야 뭐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힘드신 거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LG화학이 세상에 일별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일별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움직임을 줬어? 오래간만에? 근데 그 내용이 요 바닥을 잡을 때 2차 전지가 여기서 속된 표현으로 허벌나게 밀렸잖아요. 근데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방어가 됐어? 뭐 항상 오른 게 없으니까 방어가 됐네. 근데 거기에 유상증자 얘기 나올 때의 기준에서의 기준, 그리고 오늘 기준은 뭐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어떤 거를요? LG에너지솔루션이 4%대 강세, 시가총액 2위가 4% 이상의 강세, 그 기준에서 LG화학의 토요타 쪽에 2조 8천억 수주 공시, 그 내용이 LG에너지솔루션 쪽에도 연동폭을 가지고 가서 강세를 많이 띄워준 거라고 한다면, 그 흐름에 나머지 2차 전지가 2, 3%에서 움직이다가 LG에너지솔루션 7%까지 올라오면서 따라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래도 그게 이상하지는 않단 말이죠. 뭐 그게 100%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LG화학을 똑같이 보더라도 어느 시각에 보느냐. 하다못해 그러면 현대차는요. 에이, 다 올라가는데 이 바보 같은 녀석만 못 올라가. 에이, 장대음봉 떨어져서 19만 원 깨지더니 여기를 못 올라가. 에이, 그러면 뭐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하루를 살 때 웃으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냥 하루를 살 때 얼굴만 보면 짜증나가지고 목소리 자체가 짜증스럽게 형성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중앙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비중이 이제 높으신 상태에서 요것만 좀 이겨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2400포인트까지 이제 시장의 지수 눌림폭을 겪으셨고 2450이잖아요. 그러니까 2450인데 뭐 제 입장에서는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래 하니까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기준에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기준에서 지수가 어차피 2500, 2600, 2700 간다고 보거든. 그건 단기간에 간다고 봐요. 단기간에. 2500, 600은 단기간에 갈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죠? 조금만 움직여줘도.
그럼 그때 누가 견인할 거냐의 기준인데 오늘 기준에서 뭐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봐야 코스닥 아까 보신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어때요? 전일 시초가도 못 돌렸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52주 고가, 20거래일 고가 그걸 넘기려고 하는 과정인 거고 쟤네들은 지금 바닥에서 이자 막 돌리는데 말 그대로 뭐 V자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고점의 기준 설정 범위를 높게 잡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건 다 좋아. 다 좋은데 지금 기준에서 지금의 흐름이라면 방안에서의 서로의 차이가 다 있어요. 나는 하필이면 현대차의 기준도 나는 하필이면 최고점에 샀다. 나는 하필이면 하이닉스도 5월 달에 샀다. 나는 하이닉스 5월 달에 샀으면 하이닉스 초대박이죠. 농담이 아니라 40% 올라오는데. 근데 하이닉스는 그때 산 적도 없고 지금 샀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저도. 오늘 아침부터 우리 빈센존 선생님, 2월 달에 가입하셨는데 2차 전지 수익을 한 번도 못 내셨나? 우리가 2차 전지 내내 했는데? 하이닉스는 뭐 몇 년째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LG화학 마찬가지, 현대차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하필이면 성우 하이텍에서 박살나서 나는 계좌가 망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에서 수익 낸 사람이 없을 텐데 본인 걱정이나 하시란 말이야. 남의 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뭐 사랑사랑님이 손실이 뭐 크실까봐 그래요? 사랑사랑님 거 리플 다 달아놨죠? 리플 다 달아드렸잖아요. 종목 AS 해달라는 거. 8월 달부터 해서. 8월이면 포스코 DX의 수익이 안 나셨겠냐고. 그러면 얘를 현대차를 예를 들어서 나는 하필이면 5월에 샀어. 그럼 5월에 사실 기준이시면은 5월에 SK 하이닉스는 안 사겠냐 이거야. 5월 기준에 뭐 LG화학도 샀을 수 있겠지만은 2차 전지 그러면 안 사요 우리가? 근데 지금의 기준에 얘는 왜 이렇게 박살나지? 얘는 왜 못 움직이지? 20만 원 깨졌네. 19만 원. 이거 비중도 높은데. 그럼 서로 피곤하다니까? 지금 전략 잡고 전략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누굴 갖고 갈까에 대해서 얘를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얘는 벌써 다른 쪽에서 뭐 SK 하이닉스에서 어찌됐든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 2차 전지 수익 나 있는 상태에 중간에 뭐 마지막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손절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기준에 그렇다면은 본이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쳤는데 수급의 변화도 없고 실적은 더 좋아져 있고 가격은 나쁘지 않고 그럼 있는 물량 유지에 비중이 적다면 얘를 확대해서 가지고 갑시다. 2차 전지 끝난 놈을 자꾸 끄집어내서 다리 붙들고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변동성이 안 나오니 변동성 종목에 의지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 다 마음 다스리시면서 나 이번에는 진짜 비중 조절 잘해야지.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나는 하필이면 5월에 안 샀어. 나는 6월에 샀어 하필이면. 6월에 샀어도 시장 박살나 있는데 하이닉스 갖고 있으면 땡큐지 뭐. 농담이 아니라. 그죠? 그럼 요 기준에서 지수를 이쪽에서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두 개 똑같이 그냥 보자 이거예요.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아니니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시가총액 둘 다 5위까지 올라왔던 애들이고 지금 얘는 5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얘는 고점을 넘기면서 미국의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시가총액 5위니까 지수 견인이죠 얘가. 얘는요. 2020년, 21년까지 나스닥 고점 찍을 때까지 엔비디아와 함께 지수를 견인했던 애인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얘가 아닌데 무슨 2차 전지를 자꾸 우리가 논할 필요 뭐 있냐 이거야. 그럼 걔를 제외하고 2차 전지 앞으로 얘기 안 한다고 치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지수의 영향 때문에. 또 우리 방에서도 갖고 계시고. 그럼 얘를 뭐 어디서 사셨길래 12만 9천 원에?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이 박살나 있고 옆에서 아무리 나발을 불고 있고 임금님 납셨어요 하고 나발 예?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눈으로 확인해 보면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LG화학이 굉장히 고생스러웠잖아요.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도 사인도 안 드렸고. 근데 얘도 따지고 보면은 전년 종가 대비해서 60만 원이 종가란 말이에요. 그나마 많이 돌려놓고 있는데 그러면 전년 종가로 안 잡고 얘도 그럼 고점 대비 잡자. 그럼 얘 이외에 2차 전지는 없었냐 이거야. 얘를 갖고 있는 비중이라면 얘에 버금가는 비중을 2차 전지를 갖고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포스코 퓨처엔과 에코프로와 요 기준이었죠. 포스코 DX 인터내셔널.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시장에 거래대금이 안 나와서 돌아버리겠는데 저도 말 좀 조심해야 되지만은 힘들어 죽겠는데 다들 힘든 거야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왜 힘드냐면은 시장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그 수익을 내놓으라는 거야 자꾸. 그 수익이 나오냐고. 2차 전지 수익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100% 200%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만 견뎌보자. 왜? 글로벌 시장이 이때처럼 다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라면은 견디거나 말거나 죽을 수 있다. 아우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우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깨지고 있다면 올 초까지 올해 1월 달까지. 근데 이 흐름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 3,000포인트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 유럽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일본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하물며 무슨 대만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3,000포인트 수준에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이격이 발생된 걸 보여드렸잖아요. 이격 발생된 게 오랜데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 드물어요. 펀더멘털상의 문제였다면 우리는 곤두박질 치고 있어야지. 똑같은 상승 속에서 상승률이 제한적이었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덜 갔지 뭐. 더 가야지 뭐. 응? 나머지 쪽에서 답 찾지 말자니까요. 응?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이런 종목군들을 잘라내고 옮겨오셔서 더 답답하시고 마음이 조급하신 것도 있지만은 조급하다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 진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가지고 이게 깨질 장이냐 올릴 장이냐 했을 때 이거 깨질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를 장입니다. 왜 뭐 어떤 거 핑계 대시려고요? 셧다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렇게까지 겁낼 흐름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다행인 거고. 그 이전에 무슨 뭐 실리콘밸리뱅크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어요. 금리 올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휘둘리시지 말라고 시황도 설명드리고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마이크론 보고자료 리서치 자료 끄집어내서 똑같이 보여드리고 똑같이 읽어드리고 그거를 굳이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나? 하나 마이크론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요? 수급 논리겠죠. 그래? 업황이 이렇게 좋아졌어? 야, 엔비디아가 또 기술주가 미국에서 미국장 전체적으로 끌고 올라가? 근데 그 영향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야, 반도체, 하이엔드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 DDR5에 고마진 DDR5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거 실적으로 연동시켰더니 실적이 다시 삼성전자 32조, 33조 영업이익 이렇게 올라와? 내후년에는 더 올라와? 그거에 대한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와?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주력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응?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게. 3.65%면은 변동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그럼 미끄러질 때 여기서 좀 차익 실현도 하고 또 재편입도 하고 그렇게 단타 칠 종목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재편입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재편입 그렇게 단타 칠 종목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의 공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장 막판이다 보니까 막 2만 주, 3만 주 막 빵빵. 그 개인이 던진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개인들이 던질지 아니면 위로 쌀지. 마감 동시 효과에 이런 물량을 걸어놓고 종목이 미끄러질지 아니면 들어 올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근데 그거 뭐 돗대기 시장에서 홀짝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주력주만큼은 그게 아니잖아요. 펀더멘탈 확인했고 누적 수급 확인했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부분은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의 누적 수급은요. 요 부분들은 공매도 대차 상환이 아니에요. IT는. 그죠?
LG화학에 대한 이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LG화학도 제가 판단할 땐 이거는 뭐 공매대처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외국인 지분이 44.5%입니다. 대주주 40.73에 기관 지분하면은 개인 선호 창구 키움 어딨어? 매도 5위에 있죠. 없다니까.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현대차의 이 수급 범위도 조금만 더 개선되면 되는데 개선되겠느냐 했을 때 개선되겠느냐의 기준점을 개선됩니다. 개선될 거예요. 이 정도의 실적이면 들어옵니다의 설정 범위를 해석해 드린 거고. 안타까운 거는 시가총액 규모가 2조면은 작지 않습니다만 또 성화혜택 1조를 훌쩍 넘겼던 흐름 작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주의점을 드리긴 합니다만 비중을 10% 혹은 5%로 잡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시가총액 규모에 있어서 아무리 매집이 돼 있더라도 거래대금을 월등하게 터뜨리지 않는 한 또 혹은 오히려 뭐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죠. 우리 동진세미캠도 그 좋은 그 IT 종목 중에서는 손절이 된 종목이니까. ISC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이 수급이 장난이 아닌 수급이죠. 5월달 누적 수급 보니까 얼마였어요? 10%였나? 얘 1,700만 주짜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논리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와 있어요. 이제 130만 주인데 얼마요? 그럼 8%? 8% 정도 되나요? 근데 주가가 무슨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밀려 있냐고. 34%. 그러니까 수급만을 막연히 놓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적도 보고 수급도 보고 시가총액 규모도 보고 그 수급 들어온 범위의 의미가 어떤 건지도 해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근데 하이닉스의 오늘 하여간에 뭐 3거래일 그 음봉은 크게 의미 담지 마세요. 그거는. 깨면서 내려가면서 막 밑으로 줄줄줄 뭐 또다시 2차 전지를 비교를 해드린다면 그냥 막 주구장창 이거 숨도 못 쉬게 계속 주구장창 우리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솔직히 겪었잖아요. 계속 주구장창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죠. 저점을 계속 낮추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죠. 지금 하이닉스의 흐름이 현대차의 흐름이 LG화학의 흐름이 LG화학 뭐 지금 최근 거래일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전자의 오늘 수급 범위가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정중앙 선생님 여태까지 우리 같이 온 것처럼 조금만 그 비단 정중앙 선생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중앙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심으로써 다른 분들도 오히려 속이 후련해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 올리시려다가 아유 저 또 윤정도한테 어린 녀석한테 또 내 꽁소리 들으면 아유 나 기분도 안 좋은데 이러실 수 있는 걸 정중앙 선생님께서 총대 매주신 거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 기준에서도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악을 써드리는데 그 악이 그냥 막연하게 이거 뭐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가 뭐 이게 아니라 정확한 명분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 야간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그제 했죠. 오늘도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내부 지금 작업도 야간에 한 3일 정도 작업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해 드릴 때 야간에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시황 부분도 그렇고 또 원고도 이제 앞으로는 더 예전에 팍스가 아닌 그 이전의 원고 기준에서 좀 설정을 잡아드린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급 여기도 제한적인 수급에 이게 무슨 7억 2,800만 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여기도 개인들 선호 창고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오늘 뭐 키움이 조금 사긴 했지만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 있어. 개인들은 거의 없어. 물량이. 예? 지금 전체 거래량 400만 주에서 개인들 매도는 110만 주라고 했을 때 그럼 얼마 25%? 개인들이 거래가 25%뿐이 안 돼요. 오늘 기준에 뭐 에코프로 BM 9% 올라온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들의 매수가 54만 5천 주. 거래 비중이 어디가 제일 높아요? 개인들이 제일 높죠 지금. 응? 거의 뭐 50% 이상을 개인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형주니까 이 정도도 양호한 거예요.
개인들이 매수의 기준도 개인들이 얼마 62만 주니까 60% 이상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15%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얼마예요? 35만 주 수준이니까 35% 관여도가.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땡긴 거지 개인이 흥분해서 땡긴 게 아니에요. 뭐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공매도 쇼커버링이 여기서 왜 나와? 응? 결론적으로 뭐 오늘 뭐 장중 상한가 같던 동훈하나텍 이런 종목의 개인들 비중 보세요. 외국인 비중이 얼마나 돼요? 15%안 나오죠. 그러니까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난다는 거예요. 주가의 관여도가 프로그램이 매수를 했던 매도를 했던 주가의 관여도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야.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근데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어떻게 돼? 개인들이 25%뿐이 안 돼요. 매도의 기준에서도 매수의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는 메이저에 의해서 움직인 건데 그 메이저가 주구장창 두들겨 패고 나갔느냐 아니냐의 기준에서 그러지 않았다. 수급이 엄청나진 않지만 손바뀜이 꽤 있었구나. 여기서 왜 이렇게 손바뀜이 많이 나올까? 응? 뭐 살려는 사람은 밑에서 더 사고 싶고 팔려는 사람은 위에서 팔고 싶었나 보죠. 응? 그리고 좀 인위적인 냄새도 나고 어제도 마감 동조가에 털려서 나온 물량들에 대한 부분. 오늘도 굳이 이렇게 뭐 때려놓을 이유 뭐가 있어. 이거를 조금 소설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인위적으로 주가 눌러놨고요. 만약에 갭상승 이후에 좀 살짝 흔들어대면 또 개인들 털리겠죠. 그럼 쭉 당겨요. 아니 얘가 주식수가 7억 2,800만 주인데 뭘 얼마나 개인들 물량 얼마나 털어가겠다고. 뭐 90만 주 100만 주 털어가겠다고. 오늘 뭐 개인들이 얼마나 뺏겼다고. 18만 주 뺏긴 건데 뭘 개인들을 흔들어. 그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다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하시고 누적 수급 범위의 개선폭이 있어야 되는데 LG전자의 기준도 보시면은 일단은 1억 6,300만 주짜리의 기준이란 말이죠. 저 물량이 뭐 어마어마한 물량은 아닙니다만 추세적으로 얘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살짝 꺾여 있는데 저게 조금씩만 더 꺾여주면 되고 거래량이 어때요? 이 거래일 만에 OMA 20ml를 거의 대부분 다 실어놨죠.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터지는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도 수반된단 말이야. 12만 원까지 그냥 열려있어요. 중간에 매물벽이 어딨어 이런 종목이. 아니 중간에 무슨 매물이 있어. 개인들 매도 물량이 나올까 봐 중간에 안 나온다니까. 지금 개인들의 매도 물량 기준 잡아봐야 50%예요. 아까 동훈하나한테 어떻게 줘? 90%죠. 매수 매도 관여도가. 또 에코프로나 2차전지 외국인기관 관여도가 높아봐야 20, 30%란 말이에요. 얘는요. 지금 외국인기관 관여도가 매수로 기준 따졌을 때 100만 주 60% 70%인 거예요.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보는 거는 펀더멘탈인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 그러고 나서 깨지 않고 들어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지수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 윗방향의 흐름의 기준에 기준점을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기 누적 수급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 있었고 7월, 8월에 저 윗꼬리 16만 원 넘길 때 저 윗꼬리 부분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저기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참 힘겨웠던 부분인데 그나마도 지금 자락에서라도 이제 거래를 좀 더 수반해 주고 움직임을 준다면 충분합니다. 얘도. 펀더멘탈적으로 프리미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술적 기준으로는 저평가 상태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거기에 컨센서스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있는데 컨센서스 부분이 다소 제한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실적 범위가 이제 조금 더 확인되고 실적이 노출되면은 이런 종목은 성장주의 기준, IT의 성장주의 기준이기도 하면서도 뭐 2차 전지처럼 또 바이오처럼 뭐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성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1조 돌파는 이미 달성이 돼 있는 상태에 순이익 1조 돌파를 예상했었는데 그게 이제 꺾여진 거죠. IT가 다 꺾여졌어요. 금리 급격히 인상하면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가 되면서 지금은 다시 지표가 다 긍정적이죠. 얘도 기초 수제라고 보시는 게 맞죠. 엔비디아발 매출도 있고 매우 긍정적이죠. 펀더멘탈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막연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이닉스에 집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 대금이 일단은 일정 범위 수반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응? 매주 기준에 앞전의 흐름 대비 5월 이전의 흐름 대비 중간에 한번 불쑥 터지는 이 거래 대금 말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LG전자나 삼성전기도 그 거래 대금만 수반되면 돼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얘는 밋밋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하이닉스 위주의 기준을 잡은 거고 삼성전자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났든 뭐 했든 어찌됐건 오늘 거래대금이 1조를 오래간만에 또 넘겨준 거예요. 응? 그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져 있어야죠. 현대차도 좋은 거 알아. 엄청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건데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고 엄청난 저평가고 근데 기아에서 그나마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그 흐름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연동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적주예요. LG화학도 실적주입니다.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에서의 기준에 실적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에 216으로 봐야 되나? 잠시만요. 여기 있네. LG화학이 지금 내년의 기준에 영업이익 올해로 따질까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에 올해 영업이익 1위가 현대차 14조, 2위가 기아 11조, 그리고 3위가 삼성전자 8조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4조예요. 그리고 LG화학이 3조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차이가 갭이 남단 말이에요. 내년의 기준은 포스코보다 영업이익을 LG화학을 더 봅니다. 자체적인 기초소재 부분, 화학 분야에 대한 또 화학 업종이 좀 안 좋다 하지만은 지표 개선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황 개선될 수 있어요. 거기에 양극재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엇박자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실적 범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띄어내고 나서 2차전지 쪽은 거의 관여가 없을 걸로 봤는데 어찌됐건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종목의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의 기준 어떻게 할 거야? LG에너지솔루션의 81.84%의 지분. 그래서 이쪽은 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2차전지에 대한 흐름이 연동된다 해도 우선순위는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을 잡은 게 아니라 LG화학을 잡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그 설명을 매번 드렸고 두 번째 기준에 2차전지를 꼭 또 들여다봐야겠다 하신다면은 또 제 기준이라면은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포스코 퓨처엠을 볼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그 이유도 중간중간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주력주만 잘 채워놔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한미반도체도 좀 따라붙고 싶었고 하나 마이크론도 매수해서 쭉 뻗어 올라가길 바랬는데 결국은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는 거예요. 5MA, 20MA 거래량은 넘겼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뭐 반등 나올 수 있겠다. 뭐 그런 기준을 설정을 잡았지만 그것도 밋밋하게. 그래서 듣고 보니까 뭔 소리인지 또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추후의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기준점 잡아드릴 터이니 여러분들께 기준점 잡아드릴 터이니 차분차분하게 대처해서 12월까지 제발 좀 진짜 농담해라 제대로 된 수익을 잡아내줘서 다 함께 신년에는 진짜 유료 고객만 100분 이상 모이실 수 있는 그런 유료 강연을 하자고. 여러분들이 수익 나셔서 강연의 비용 내고 오실 수 있는 제가 접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접대를 해요? 여러분들이 수익 났으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주셔야지. 농담이 아니라 정중앙 선생님께서도 오셔야 돼요. 사실은. 강연에. 오셔서 내가 어떤 게 문제인가요? 해서 서로 눈 보고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중에 매매 원하시면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그거를 토론도 해보고 대처를 해보고 기준을 잡아보자는 기준이 이번에 강연입니다. 이번에 강연에 매번 가지고 나가는 그 교육자료 부분을 다 할 수 있겠냐고. 결국은 교육은 이걸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상반기, 하반기 기준.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교육을 재차 강연에 오신 분들을 재차 잡아드리는 기준. 근데 이번에는 강연의 기준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죠. 어차피 V930 하고 그다음 교육자료 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이게 저만 안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어찌됐든.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지금 이 불꽃장에, 어? 이 불꽃장에, 아니 2차 전지가, 아니 저 프리미엄이 높고 저렇게 낙폭이 심화돼 있던 2차 전지가 저렇게 폭등이 나오는 장에, 거기에 IT 소부장 쪽이나 자동차 IT가 절대 약하지 않은 이 장에 조금만 기준점이 잡혀도 훌륭한 이 장에 뭐가 그렇게 아쉽고 뭐가 그렇게 무섭고. 요번이 기회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요번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제대로 복원해내서, 야, 나 올해 진짜 농사 잘 졌다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죠. 2450인데